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전략이 시작되는 거. 라커룸.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 방송 라커룸. 자, 매주 목요일에는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나왔던 우리 한 분이 결석을 했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진영 JYP 박진영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박지훈 변호사를 대신해서 우리 박변과 절친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창석 시사평론가는 우리 제작진이 오평이라고 부르던데. 네, 줄여서 시사평론가의 오평. 줄여서 예. 오평, 특이합니다. 오평. 오평이 저는 편하고 부르시는 분들도 편하시고. 네. 5평짜리 집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기 네. 방만 오평이죠. 네네. 네. 그래요. 우리 평상시 저희 라커룸을 좀 보셨어요? 한판 승부나? 네, 워낙 이제 박진영 부원장님이랑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다른 방송에서도 자주 뵙고 또 진영에 갇힌 방송 이런 방송을 특히 좋아합니다. 진영에 갇히는 거. 그런 방송 전문이시잖아요. 예, 그런 방송 전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방송에서 예. 힌트가 많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힌트라면? 힌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은근슬쩍 진영에 갇힌 분들도 흘려. 자기 진영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아하. 극복해야 그 진영이 좀 약간 쇄신되고 승리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영에 갇힌 분들이 자기 비판을 슬쩍슬쩍 할 때 거기서 핀트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진영 벌써 10번 나왔습니다. 귀 아파. 네. JYP. 네. 자, 그럼 오늘 또 특별한 우리 오평과 함께하는 블루 라커룸 기대해 주시고 첫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진영 두 분을 만났는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할 텐데요. 공천기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또 사과까지 했는데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한동훈 있었던 대표가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태균 씨 같은 선거 브로커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구태 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발언의 장면을 보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JYP부터. 뭐 사과 잘 하네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모양이에요.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뭐 잘 좀 털고 가세요. 아하. 어차피 제 건 없어요. 네. 이런 느낌도 받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당의 대표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하. 정당이 사실은 헌법상에 있는 헌법기관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쉽게 그냥 문 열어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검찰이 요구를 한다면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려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이 들어왔을 때 저렇게 쉽게 열어주면서 이 정부의 협조적이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땐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 국회 정당이 가지는 권위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지금 이게 무슨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니고 네. 근 2, 3년간 일어났었던 일이고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향배를 바꿨었던 가장 큰 선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 그리고 지방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보궐선거까지 큰 선거 4번을 내리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화단에 잔디 밟지 마시오도 벌금 내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의 선거 조작이 나왔으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미안합니다만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반성을 사실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이제 국민의힘이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굉장히 협조를 잘했다. 그리고 약간 뭐 안내 수준이다. 우상호 전 의원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냥 방문이었다. 검찰 방문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오늘도 아마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이제 우상호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선도 있고요. 저는 조금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다 가지고 가세요.
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요. 이준석 대표 것도 갖고 가시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것도 갖고 가시고 네. 오세훈 시장 것도 갖고 가시고 다 가지고 가세요. 자, 박연세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 지난 총선은 한동훈 대표도 어떤 당 대표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압수수색할 때 키워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 건은 수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 7개 뭐그 공천이 있다고 하는데 우평은 그 일단은 압수수색 물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거나 가져가진 않을 텐데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상호 전 의원 말처럼 방문 또는 약간 안내받고 검찰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죠. 의심을 지을 수가 없고 저는 이준석 대표 관련된 게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이름이 나왔을 때 여의도 연구원에 있었던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나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과연 이준석 대표 전 대표를 향한 칼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남아 있을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 근데 저는 오히려 또 그냥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말씀드리면 저기 안에 혹시 누가 당원 게시판 자료를 쓱 넣어서 하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 때 태블릿 PC 또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우연한 계기로 이건 누군가가 뭐지? 압수해서 이건 뭘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의 나침반은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불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져간 게 과연 진짜 안내로 편안하게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하고 차이가 민주당은 2020년 총선부터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출마자들도 서류 들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펜으로 적지 않아요. 자기 앞에 노트북 놔두고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딱딱딱 적어넣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록에 다 보관되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 이 파일로서 정리돼 있어야 되는데 뭐 없애려면 없앨 수도 있고 사실 정당이 이런 거 자료 보관하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부러 없애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거의 한 트럭 분을 불러 태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 태운 2010년도인가 9년도인가 옛날이죠. 그 후에 태울 때 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2016년에 출마했을 때 부산에 부산에 출마했을 때 온라인으로 쓰는 이제 정당 자기 이력서가 있고 그 범죄 기록부 조회라든지 다른 것들은 이제 다 그 파일로 제출을 했었거든요. 들고 들어갑니다. 면접 볼 때. 혹시나 이제 그 파색이 비고란에 있거나. 공심위 비고란에 당구장 표시에서 대통령 추천인 뭐 그런 게 있어요? 여사 추천인 이런 거 없죠. 자, 절대 글로 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2022년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당시 공천이 핵심 수사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아마도 이제 검찰이 많이 찾고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당대표를 소환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녹취록 가죠. 저는 이준석 대표 대표가 곧 녹취록 깔 가능성이 있다.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상하게 이준석 김종인 이쪽으로 타겟이 맞춰지고 있어요. 김종인이 전 비대위원장이었고 이준석이 그다음에 당대표였고 그다음에 요때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시장 이 세 사람한테로 타겟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가 숨어버린 거죠. 이걸 제대로 수사하려면요. 저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전화 통화한 이 핸드폰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못 찾잖아요 지금. 핸드폰을 못 찾을지 대통령실 가봐야 알죠. 대통령의 폰을 잡아야 아니 된다? 당연하죠. 명태균 씨 핸드폰이랑 혼자 통화합니까? 두 사람이 세상에. 같이 통화하지. 바꾸셨는데요 새 핸드폰으로. 그럼 옛날 폰 그대로 있을 수도 있을걸요. 그거 어떻게 압수수색해서 받아와야 된다?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부원장님 생각과 차원지검의 생각이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다르죠. 아니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명태균 씨의 녹취가 등장을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이 공천을 허락해줬다. 여기까지 민주당이 첫 번째 녹취록 오픈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용산을 정조준했었는데 이게 방향성이 어긋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의원이 힘들어지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둘씩 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또는 지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싶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먼저 조사가 되든 저는 결국은
모두가 처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저희가 뉴스의 길목을 항상 미리 잡고 있는 한판 승부는 내일 이준석 전 대표를 섭외해놨습니다. 아. 내일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방송도 꼭 함께해 주시고. 자, 지금 현재의 수사 방향 속에서 또 처음에는 이 이름이 작았었는데 점점 이 이름이 커지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녹취록도 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 본인이 또 직접 등판을 해서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명태균 씨가 나한테 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막 하면서 막 또 굉장히 기자들 앞에서 경황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오세훈 시장님 이야기를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이야기하면은 다음 날 딴 이야기가 나와. 아 그래요? 예,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 그 매불쇼에 명태균 씨하고 같이 갔다. 명태균 씨가 맞아요? 모르죠. 저는 알 수 없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예,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한테 섭섭한 게 있는가 봐요. 예. 명태균 씨가 처음에 등장해서 자기가 전문가처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시장이 단일화할 때 내가 이런 여론조사 방식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제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그 당시에 20차례 가까이 했다라는 예.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명태균 씨와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별 관계가 없는데 오세훈 시장과 아주 가까운 분이 김모 씨가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줘요. 아, 가깝지도 후원자라고 하시는 않고 분. 예, 뭐 별 관련도 없는데 돈은 왜 줍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나름 이 스토리가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오평은?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뭐 명태균 씨가 그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에 같이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치인의 수사를 좀 보면 공식 기록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오세훈 시장 측에서. 예. 그럼 공식 기록이 아닌 것에선 있을 수 있다는 게 열려 있습니다. 절대 없다라고 극렬하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명이 나왔을 때 아 이거 진짜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아하. 두 번째 저는 이제 2004년에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이 지금 2024년 오세훈이 맡고 있다. 왜냐하면 2004년에 오세훈 당시 강남 의원이 오세훈법. 오세훈 3법을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아. 500만 원 상한선을 본인이 정해놨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무슨 짝사랑을 하든 뭘 하든 3,300만 원이 지금 공식 기록으로 나와 있고요. 아하. 추가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으로 줬다. 네, 대납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 그리고 계속 다른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뭐 10억, 20억 회유하려고 했었던 정황들 이런 걸 봤을 때 뭐 흔히 말해서 불편한 게 없으면 그런 회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예. 분명히 다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틀 전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안 믿으세요? 뭐 늘 보니까 믿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과거에 생태탕 때도 재판 예. 결과를 보면은 예. 네. 생태탕의 집에 간 거는 맞다라는 식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이분 이야기는 웬만해서 믿을 수 없고요. 예. 우리 이제 김모 이 후원 예. 하시는 김한정 분, 씨. 예, 김한정 씨 이제 이름 나와도 됩니까? 예. 나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예, 이름 없는 사람으로 불러서 예, 죄송합니다. 김한정 씨. 예, 김한정 이분이 씨. 그 했던 단체, 아. 뭐 시민 단체 비슷한 곳에서 공생학교? 예, 거기에서 3명이 오세훈 시장에게 500만 원씩 후원금을 냈고 아하. 그중에 5명이 아. 서울시 산하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이것도 대가성 의혹이 있고요. 아하.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는 이 굴레 속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공생학교 이사진이 7명인데 예. 김한정 회장 빼고 한 분 돌아가셨대요. 나머지 5명 다 들어간 겁니다. 아. 이야. 그러니까 전원 산하기관에. 입성이에요, 전원 입성. 아하. 그리고 저는 처음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이라는 이름 등장하기 전에 녹취가 한번 먼저 공개돼갔어요. 강혜경 씨한테 하는 거 만나자마자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런 녹취가 먼저 공개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 사태가 발발한 건데 예. 그때 얘기했을 때는 좀 허풍쟁이가 아닐까 싶었는데 김한정 회장 녹취록 보면은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던져놓은 한 가지의 문장이 더 있어요. 4번 울었다. 전 이거 분명히 공개될 거라 봅니다. 울었다. 네. 잘 우시던데 이번에 사천에서도 우시던데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저는 우는 타이밍을 제 예. 뇌피셜로 돌려보자면 아하. 타이밍이 있어요. 아. 처음에 이 사람한테 여론조사 비공표 조사는 뭐를 맡길 때 이 사람의 실력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게 최초에 한 번. 예. 두 번째 그 당시 국민의힘 예비 경선이 나경원이었습니다. 5차 범위 바뀌었어요.
근데 그 뒤에 오차범위 밖으로 들어온 조사가 나옵니다. 예. 요 사이에 나경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번 울고. 아. 그럼 외부 단일화 안철수랑 할 때 아하. 안철수 말고 저와 도와주세요. 3번 울고. 그다음에 본선 후보가 확정됐을 때 4번 우는 게 타이밍상 너무 맞아요. 요거는 5평의 뇌피셜. 뇌피셜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오. 편파적인 뇌피셜. 정말 편파적인 방송이네요. 제가 그 민주당 3대 전략가 예, 아닙니까? 예, 3대 전략가. 남은 2명 누구예요? 나머지 2명 김종인, 이철이었는데 전부 다 은퇴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철이 전 정무수 요즘 책 쓰고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CBS에서 매 열심히 주말 옛날만큼의 그 뉴스쇼. 내공이 안 돼. 예, 요즘 청취율 제가 잘 이 나왔는데. 상황에 대해서 2021년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 이미 예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방송에 예. 나가서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단일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경선 들어가기 전까지는 박영선하고 여론조사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설문지를 어떻게 짜냐면요. 이렇게 짭니다. 단일화에 찬성하십니까? 자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은 빠져나가. 그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 만약에 오세훈으로 단일화됐을 때 박영선과 경쟁한다면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단일화에 동의 안 하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가겠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오세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일화 여론조사가 끝나자마자부터 박영선하고 오세훈하고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져요. 예.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이른바 이제 이 작업이에요. 이거는 물기를 만든다. 합법적인 작업이에요. 합법적인 작업이고 전략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던 거 군소정당 후보인 안철수와 거대 정당인 오세훈이 단일화 경선 들어갔을 때 네. 시간을 끌면서 룰을 나중까지 세팅을 하면은 유리해진다. 이야기도 이제 전략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네. 요 작전이 통했던 게 옛날에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 지연 전략.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 검색해 지연 보면 전략. 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서로 양보라는 기사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요런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후보에게 했을 것 같아요. 뿅가지. 그래요. 대한민국 3대 전략가만 아는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해주니까. 명태균이 4대 전략가 되나? 명태균 씨까지 하면 4대 전략가 해야 돼. 그럼 안 할래. 그분하고 같이 서기 싫어. 박진 명태균으로 이렇게. 안 할래. 다음 주부터는 우리 JYP로 하지 말고 민주당의 3대 전략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그렇게 원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대 전략가. 3 전략가. 낙엽처럼 전략이었습니다. 아유 싱크탱크의 부원장인데. 싱크탱크가 다음 깔아앉았다는 영상 뜻이야. 보기 전에 딱 하나만 여쭤면 이제 민주당이 녹취록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봤어요? 아니 저는 뭐 잘 몰라요.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몇만 본지 몰라. 개가 있다라는 것만 몇만 알고 개가 있고 있다? 제보가 야.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첫 번째는 그 녹취록 제보자들의 신변? 신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보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검찰 독재위원회로도 들어오고 서영구 의원이 하고 있는 TF로도 들어오고 노정면 의원 쪽으로도 개인 들어오고 의원 실성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이걸 이제 정리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일단 첫 번째 영상이는 여기서 마무리라고 3대 전략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략가. 예, 민주당 3대 전략가와 함께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기 전에 역시 또 국민의힘 얘기네요. 자, 당원 게시판 문제인데 이게 이제 3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3주째 이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의 설전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는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 텔레방에 올렸습니다.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것은 우리 대표께서는 한 대표께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 발언을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듣고 있다가 김민전 최고위원을 또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 바라보는 사진이 또 이 사진 기사로 또 작성이 됐는데 그 기사가 있을까요 지금?
네, 한번 이미지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없군요. 없답니다. 고개 이제 나란히 앉아 있는데 고개에 고개만 나란히 빼꼼. 앉아 있고, 네. 절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셨는데 그 표정 자체가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표정은 아니었던 그 장면이 네. 찍혔었는데, 자, 이 국민의힘 현재 최고위원회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 오평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진짜 이게 그 전쟁을 하러 가서 성문을 열었는데 자기들끼리 싸고 있는 꼴이거든요, 지금. 아,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성문을 열었더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용산의 의지는 한동훈 대표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끌어내리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 예. 실제로 장해찬 전 최고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25일과 28일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5일은 굳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던 날이고 예. 28일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하려고 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전에 이제 끝내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쓱 흘러서 나온 기사가 김건희 특검법 우리 표결 어떻게 할지 모른다.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말한 건 아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뒤에서 언론 플레이를 살짝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날리고자 하는 의지는 충만한데 예. 날렸을 경우 날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하게 대립했을 때 특검법 표결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아마 당분간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싸움이 아주 강도가 깊어지고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 이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 편에 이제 서신 분인데 김건희 여사의 고모를 등판시키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어.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고모가 한동훈 대표 집안에 대해서 이 순화해서 말을 하면 벼락 맞을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야. 민주당 3대 전략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정도면은 예. 왜 나를 떠나가려고 했니? 뭐 이런 뭐 드라마입니다. 아, 거의. 드라마? 예, 막장으로 갑니다.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로 갑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아, 네. 예. 그 드라마 모르세요? 저기 저만을 찍고 아, 알고 나가지고 있죠, 알고 있죠, 아내의 알고 유혹. 아, 예. 노래를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예, 아니 내가 아는 그 노래가 맞나 생각하면서 약간 생각이 여러 생각이 교체했어. 예, 내용이 집중이 안 됐어요. 예,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조폭 영화든지 네. 드라마든지 가족 협방 나왔다. 음. 이거는 이제 막장까지 간 겁니다. 아. 신지호 실장이 친한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고모까지 끄집어낸 것은 아하. 한동훈계가 아하. 임전무태다. 임전무태다. 절대 물러설 물러서지 생각이 없다. 않는다. 네. 아. 네, 우리도 끝장 본다. 흔들어봐라, 그런 어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를 어디 흔들어봐라. 그렇지. 특검법 우리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나 신지호 실장님은 표가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아. 네. 한동훈 대표도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도 표가 없습니다. 아. 아니 전 너무 슬픈 게 이제 3대 전략가라고 하셨는데 아니고 여기가 진짜 전략기획부총장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한판승부 입장이 아니고 5평의 입장이면 제 다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인 말씀드리면서 건데 예. 이게 결국 뭐 댓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 했으면 아니 가족들이 지금 현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예.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아. 당당하게 얘기를 하든지 예. 가족인지 아닌지 얘기를 안 하면서 아니 왕조 시대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라 싸워 너네가 맞지 않냐라고 하니까 전략기획부총장이 나서 너네 고모도 그랬잖아 뭐 이런 게 잠깐 약간 부산 사투리 나올 뻔했어. 정치판에서 들을 수 본토발음. 있는 얘기인가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좀 씁쓸하고 분명히 누군가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근데 이게 댓글을 썼다고 저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댓글을 어떠한 방식으로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방식이 드러난다면 정치적 생명은 걸어야죠. 누구의 정치?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의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인 게시판은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누구 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누가 썼든 그 누가 쓴 것을 밝히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것이냐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가장 강력한 기본적인 반박 논리인데 사실 그 말도 맞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번 사태가 끝이 나도 나중에 뭔가 이슈가 되면 이거 누가 썼어? 썼어 안 썼어? 5평이 썼어? JYP가 썼어? 썼어 안 썼어? 뭐 이런 것도 이게 어떤 한국 여야 막론하고 하나의 케이스가 되었고 네. 이게 막 근데 하는- 우리 예. 한동훈 대표님이 예.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너그러운 분이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 발언 듣자마자 유시민 장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가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아하. 네. 한동훈 검사가 속해 있는 반부패부에서 네. 통장을 들여다 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네네네. 바로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예. 근데 본인은
뭐 대통령하고 뭐 당 대표한테 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하. 물타기 하듯이 넘어가면 안 되죠. 아.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백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하. 누군가가 실제로 내가 설- 아는 지인이 네.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은 이게 유시민 장관처럼 혼자서 그냥 뭐 유튜브에서 이제 말하다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조직적으로 됐다면은 아하. 여론 조작 혐의, 아. 민주주의 위해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쓴 게 제2의 아니고. 드루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쓴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의 아이디를 바탕으로 네. 또 다른 제 3자가 네. 그 아이디를 바탕으로 글을 쓴 게 만약에 혹시라도 밝혀진다면 네. 그것은 범죄다. 네. 그 왜냐면은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인증. 자기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인증번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자발적으로 가족들이 다 나서서 비슷한 시간대에 했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의 경우죠. 그냥 조금 뭐 뒤에서 그랬네. 도덕적으로 근데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는 이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다 도용해서 예.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까지 다 도용을 해서 한 군데에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했다면 범죄죠. 이러면 못 살아난다는 건데 예. 한동훈 대표가 일전에 김태흠 충남도지사한테 예. 항의 전화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전화했어요. 근데 본인이 했던 지금 이 당원 게시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 근데 왜 여기는 자기가 하는 때는 왕조시대냐라고 얘기하고 아하. 자기 욕먹었을 때는 아. 도지사한테 바로 전화한다. 이건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네, 아,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당원 게시판 의혹,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권성동 의원, 당원 게시판 의혹의 키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다. 실수가 있으면 잘못을 사과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뭐 이전에도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중진들이 목소리를 막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기현 전 대표도 아마 목소리를 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네.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난 2주 정도 사이에 예. 집단 지령이 날아오지 않고서는 뇌피셜입니다. 자, 뇌피셜. 자, 편파적인 뇌피셜. 자, 어느 지령이 용산? 어떤 지령인지 모르겠지만 예. 드래곤 힐 스파 쪽이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아, 드래곤? 예, 그러면 드래곤이냐면 용. 예, 용산. 김기현 예. 전 대표, 예. 나경원, 김민전 최고, 김재원 최고 이 등등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라. 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뭔가 사인이 있었다. 네, 뭐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수정을 하자면은 예. 김재원 최고한테는 지령이 안 내려갈 겁니다. 눈치껏 나도 지령 받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눈치껏 하시는 거죠. 눈치껏 하는데 그 지령의 강도는 또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 권성동 의원은 이 지령의 강도를 스스로 굉장히 과장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왜? 나 다음 당 대표 하고 싶거든.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게시판으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 제1을 가지고 또 무슨 꿍꿍이를 부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공멸하지 않습니다. 아하. 대통령이 아웃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는 그대로 지켜집니다. 아, 예. 권성동 의원이 한번 경험했잖아요, 2016년에. 그렇죠. 그렇죠. 자, 사실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님 파이팅!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 주십시오. 아하. 굉장히 아주 편파적으로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네. 네. 민주당이 3대 전략가라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국힘의 전략가라면 네네. 현재 어떻게 그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할 수 있겠을까요? 지금 그냥 반란을 일으켜야죠. 속도전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속도전. 네. 어. 속도전. 밤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합시다. 내일 바로 저기 뭐야 특검법 뭐야? 특검법 제의합시다. 이래 딱 가야 됩니다. 갑시다. 네, 본회의 빨리 여서 갑시다. 네, 네. 표결로 들어갑시다. 네, 아. 이게 2016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아하. 박지원 의원한테 어. 했던 통화입니다. 아하. 형님 빨리 갑시다. 가네. 아, 그래요. 아하. 그렇군요. 저 같아도 이렇게 속도전을 할 것 같아요. 아. 그 뭐 전화 안 해도 됩니다. 전화도 원래 또 이제 28일 오늘 하는 거였어요. 재의결이 28일 네.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10일로 연장이 된 건데 네. 그 사이 그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냥 뭐 연락 안 하고 문자 안 하고 그냥 오다가다 국회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두 정당의 대표가 쓱 지나가면서 최소 8개 이상 이렇게 딱 지나가면 됩니다. 말도 안 돼. 아, 나 진짜 5평. 쓱 지나가면 최소 8개 이상 이렇게 싸게 그냥 얘기하고 아니면 악수할 때 손가락 한 8번을 긁어주는 그냥 거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정말 오평이니까 방송의 무게감이 확 올라가네요. 예, 좋습니다. 8표. 아 8표. 왜냐면 예. 저 같으면은 전략을 그렇게 짤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12월 중순 이전에 종합적으로 모든 조사를 끝내는 발표하겠다. 12월 뭐 중순이면 12월 14일 정도 딱 던져놓고 12월 첫째 주에 특검 표결을 해버릴 겁니다. 아. 그 시간을 벌고 내 건 시간을 벌고 상대쪽은 쳐야죠. 정치 이론 중에 예. 난디시전 이런 거 이제 비결정이 가장 최악이다라는 아하. 이야기를 지도자는 논디시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아까 이제 우리 JYP께서 이제 한동훈계도 임전무퇴다. 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있었던 한국일보 보도 자체도 네. 이제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동훈 친한계 내부에서는 그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흘린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저는 당연히 일부러 흘렸다라고 보는 거고. 아하. 이게 우리도 카드가 있어 완전히 없진 않아라고 우리 죽지 않아. 보여줘야 우리만 사실은, 죽지 않아. 네, 대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굴복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특검에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자율투표에 맡기자. 아하. 이 정도면은 최대치입니다. 아하. 뭐 자율투표 요 말 나올 때 이제 전쟁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2번째 영상까지 봤고요. 또 3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자,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린 상태이긴 한데 자, 이제 특검에 대한 압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향해서 관련 발언을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 언급하면서도 민주당 요청에 좀 협조가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25일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뭔가 좀 다시 여유를 찾은 모습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JYP 3대 전략가로서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좀 약간은 기류가 좀 여유로워졌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25일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수많은 난관들이 다 한순간에 헤쳐졌어요. 한순간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광장의 집회 문제인데요. 아, 예. 그 전에는 광장에 집회를 나가면은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이미 구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인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자리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완전. 근데 지금 밖에서 바뀌어버렸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하나가 아니고 네네. 3개 정도 1심이 더 남아 있고 이 지난 위중교사 월요일도 재판이 1심이잖아요. 위중교사 재판이 제일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네네. JYP 보이기에는 5개의 재판 중에 지난 네네. 월요일 재판이 나머지 제일 위험했다. 재판들은 저희가 짐작컨대 재판 속도가 계속 늦춰질 거예요. 왜냐하면요, 검찰에서 증인들을 수없이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검찰이 현재 증명하는 것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증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위증교사 재판이 이 1심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거의 뭐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우리 오평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일단은 하나라도 무죄라고 깔끔하게 나온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개라도 15일 재판, 25일 재판이 약간 찝찝하게 뭐 몇십만 원씩 똑같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집행유예라도 뭐가 2개 다 국민들이 보셨기에 범죄구나라고 느껴졌으면 이게 이어질 겁니다. 유죄 혐의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는 무죄가 정확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나머지 1개는 뭐야? 라고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럼 이것만 살아나면 괜찮은 거네라고 민주당 당원들은 안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국민들은 그거 하나만 그냥 들여다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 공직선거법이 서울시 국감부터 시작돼서 경기도 국감에서 얘기하다가 여기 대선까지 끌려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고 나머지 재판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저는 검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부르려고 하는 게 반드시 끝장내겠다라는 의지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보면은 검찰 그들도 지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재판부도 1심, 2심, 3심 가면 본인이 부담스러운 재판은
던지기처럼 다음 심에 약간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재판 결과를 남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깎든지 올리든지 다음 편에서 결정하라. 이런 경우도 많은데 검찰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증인을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증인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유죄 혐의가 없다는 거죠. 딱 떨어지게 유죄를 입증을 못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아, 지금 증인을 오세훈 여러 시장님 명 공직선거법 불러야 돼. 관련돼서 김한정 회장, 명태균 씨 녹취, 강혜경 씨 녹취 3명만 하면 끝입니다. 누가 봐도 죄예요. 근데 지금 몇백 명씩 나와 있거든요. 아하. 그만큼 아직까지 죄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 판결이에요. 징역 5년.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배임 혐의 재판 쟁점과 기본적으로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이게 관련해서 영향을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JYP와 같은 직책이네요, 그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네. 예, 굉장히 위험한 자리네요, 이 자리가. 부원장 당시 일어난 일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아니 그만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사임 의사를 밝혔어? 부원장 사임도 이사회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이사 의결을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이사회 거쳐야 의결해야 됩니다.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 뭐 사의를 못 하고 있고요. 곧 조만간에 저기 오창석 평론가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전 부원장도 2심에 징역 12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이게 뭔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좀 있는데. 아이 진짜 예. 황당무계한 이야기 제가 예. 쉽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 김용이 뇌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12년 구형했어요. 유동규 뇌물 줬다라는 사람입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준 사람은 1년 6개월, 받은 사람은 12년. 이것만 봐도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 기소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저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흔히 말해서 벨붕 재판, 벨붕 구형, 벨붕. 밸런스가 붕괴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납득이 갈 텐데 예. 벨붕 구형이 되고 있는 거고 연동된 재판이라서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누군가가 하신다면 같은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25일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위증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재판에서도 유죄가 무죄가 나뉩니다. 연동된 재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백현동 문제 관련해서 또 우리 오창석 평론가께서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고. 이 재판 어떤 게 좀 쟁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이제 쟁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그 처음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을 때 압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15일 내용의 백현동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예.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이나 어떤 특정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렇게 징역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중앙 정부가 한다고 했을 때 지방 정부는 다 반대를 일방적으로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 따라야 되는 건지 다 안 따라야 되는 건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계속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재판인 것이지 큰 틀에서 중앙 정부가 이걸 요청했을 때 지방 정부가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런 틀로서 싸우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부지 그러면 앞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중앙 정부가 창원 산단 명태균 씨가 걸려 있죠. 예. 요구했을 때 창원시가 그냥 고지고대로 따르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거 좀 지켜봅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저는 이거까지 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예.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백현동 문제라든가요. 이 예. 성남 FC 시민구단의 홍보비 문제, 예.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실의 법화 문제, 예. 이거 다 적용하면요, 대한민국의 단체장들 전부 다 벌벌 떨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지방자치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성남 FC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협찬 같은 걸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예. 우크라이나에 가고요, 체코에 가가지고 원전 판매했다. 그걸로 그러면은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돈 벌어온 행위도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행위입니까?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잘하는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이제 오평이 말한 건 이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관련해서 이제
그 백현동 문제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용도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10개인가 11개를 특정했는데 그중에 4개가 백현동 관련된 언급이었습니다. 예. 지금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 가서 아무리 낮아져도 무죄까지는 못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낮아도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2심 얘기하고 대법까지 갔으면 이게 정말 치명적으로 민주당에게 좀 힘든 판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 선거법 2심에서 무죄 나올 거라고 봐요. 2심에서. 예, 그 이후에 새로운 그 증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기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죠.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굴 알았느냐 몰랐느냐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압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 그게 최근에 이제 국토부 관련 문서가 또 추가로 더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심 가서 이 재판을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의 변호인이- 자세에 따라서 저는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세, 전략이 아니고 자세. 어떤 자세? 겸손하게. 제가 이제 제대로 치고 들어오시네. 제가 분위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거법 재판 관련해 가지고 예. 이 대표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당연히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 좀 쉽게 말하면 좀 자신감 있게. 쉽게 대응했대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15일 재판보다 25일 재판을 더 걱정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그렇죠. 대표도 네. SNS에 15일 재판 관련 글을 안 썼고 그렇죠. 25일 관련 재판 글만 썼어요. 네, 실패한 네, 네. 교사가 왜 위증 교사냐 이런 글을 썼었었는데. 녹취본 전체를 네, 네. 올리시기도 예. 했고 예, 그 15일 재판 좀 다른 전략으로 뭐 간다. 그렇죠. 네, 네. 예, 그 그렇죠. 3대 전략가도 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끼면 안 됩니다. 전략가입니다. 저는 이제 그 15일 재판의 결과가 예. 설령 곧바로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감형의 수준만 나오더라도 3심 가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이미 경기도지사 때 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참 아하. 쉽지 않은 정치적 역정을 걸어오고 있는데 아하. 결국 저는 2심의 포인트는 15일 재판의 2심 포인트는 감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형의 결과만 나오더라도 아하. 저는 절대 큰 무리가 없다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는 무죄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두 분과 함께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5평 어땠어요? JYP. 뭐 고정으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편 집에서 좀 쉬고 있어. 박집에서 쭉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연말에 그냥 혼자 따뜻하게 보내도 된다. 네네. 아. 바쁘십니다, 박편이. 네. 제가 그 유튜브라는 틀이 좋아서 아. 거의 한 3년 만에 지상파 채널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야, 5평 오늘 좀 괜찮았어요? 좀 편안했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CBS 스튜디오에 특히 한판 승부에 또 자주 시간 나면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커는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자,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